네, 프레스룸 라이브는 유튜브로도 함께 시청할 수 있으니까요. 댓글로 의견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509에서는요. 도주 사흘 만에 붙잡힌 김길수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궁금증 해결사입니다. 배상원 교수, 개한진 변호사, 장가희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특수강도 혐의로요. 서울구치소에 수용 중에다요. 병원 치료를 받다가 달아난 김길수가 어제 사흘 만에 의정부에서 검거됐습니다. 어제 붙잡힌 김길수 모습 먼저 보시고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도망치셨어요? 안 잡힐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저 탈주 언제부터 계획하신 건가요? 계획 안 했어요. 조력자 있나요? 없어요. 숟가락은 우발적으로 먹은 건가요? 그러면 왜 드신 거세요? 연인 관계인 여성에게 연락한 게 맞습니까? 네, 장가희 기자. 탈주범 김길수, 어떻게 하다가 잡혔습니까? 어떻게 잡혔어요? 네, 지난주 토요일 새벽에 안양병원에서 도주한 이후에 양주 가서 머리 자르고 창동 가서 사우나하고 또 당고개에서 분식 먹던 김길수. 네. 도주 3일째인 어젯밤 9시 24분. 의정부 한 공중전화 부스 부근에서 검거가 됐습니다. 김길수는 공중전화를 이용해서 연인 A씨에게 연락을 했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힌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A씨는 이 김길수가 도주하던 날 의정부로 도망갔을 때 택시비 10여만 원을 대납한 여성입니다. 배상원 교수님, 검거 당시 상황 보니까요. 굉장히 좀 긴박했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특수관계인한테 전화를 한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감청영장을 받은 건지 아니면은 그 특수관계인이 협조를 한 건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추후에 이제 보복범죄와 관련되기 때문에 이건 아마 경찰에서 얘기하지 않는 것 같고요. 거기서 이제 우리나라의 그 각각의 그 공중전화 부스에는 번호가 따로 있습니다. 위치가 바로 뜹니다. 네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경찰한테 그 경고를 하고 코드 제로를 발령한 것 같습니다. 그 상태에서 전화를 하고 전화가 좀 길어진 것 같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112 경찰차가 출동을 하고 김길수가 통화를 한 이후에 걸어서 도보로 이제 이탈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그 신원을 확인하고 체포를 했는데 처음에는 조금 좀 거칠게 저항을 했나 봅니다. 다행히도 다른 다친 사람 없이 검거를 했습니다. 일단은 연인 관계였던 여성에게 이제 공중전화 전화하다가 이제 덜미 잡혔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데 이 도주 상황에서 이제 대담하게라고 표현이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연인한테 이제 전화를 했다. 프로파일러 입장에서는 이거 어떻게 해석하면 됩니까? 인적 네트워크가 너무 부족한 거 아니냐. 원래는 이제 처음에 연락했던 사람은 안 합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가족이나 특수관계인을 경찰이 확인할 거는 본인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다시 할 수밖에 없었던 건 뭐냐. 그것은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요청했는데 조력을 요청했는데 아마도 거기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다시 돌아온 것 같습니다. 당연히 경찰은 그걸 확인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걸 대담하다고 해야 될지 조금은 사실은 준비된 거가 미흡하다고 할지 그거는 좀 수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무모하다고 할지 봐야 될 것 같네요. 배한진 변호사님, 이 김길수가 이제 이번 탈주가 계획된 거는 좀 아니라고 일단은 밝혔습니다. 근데 서울 한복판, 경기도 넘나들면서 옷도 여러 번 갈아입고 계획 범행이라고 봐야 되나요? 어떤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범행을 계획하게 도주하기 전에 이미 그 플라스틱 숟가락을 먹을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병원에 입원했을 때는 이제 직원 교도관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병원 직원복으로 환복을 했고, 그리고 범행 이후에도 계속 이발을 하고 환복하는 행태를 보여왔기 때문에 계획 범행이 아니라는 본인의 주장이 조금 약해진다고 보입니다. 일단은 지금까지 확인된 움직임들 보면요. 일단 계획적이었다 이런 정황이 보이는데 조력자는 분명 아까 연인이라고 하는데 조력자가 있었다고 봐야겠죠, 아무래도. 조력자가 아무래도 4일까지는 있었죠. 근데 문제는 지금 행적이 안 나오는 건 5일하고 6일입니다. 이틀째. 그러니까 5일은 전혀 안 나오고 있고요. 6일도 저녁 때 나타난 거니까 그럼 어디서 잤느냐? 그죠? 어디서 뭘 먹고 있었느냐? 그럼 그 돈이 동생이 준 돈을 가지고 그냥 도로 댕기기만 했느냐? 이 부분이 조력자의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옷을 갈아입은 부분이 몇 번 있는데 저게 횟수에 대한 부분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찾아보면은 다른 조력자가 있었는지 아니면은 지금 김길수가 5일 뭘 했는지 뭘 했는지가 정확히 도주의 이유가 되겠죠. 연결이 되겠죠. 일단 다른 조력자가 있을 수도 있다. 한번 봐야겠.
문제인 것 같고요. 일단 배한진 변호사님 이제 네. 그 저 연인이 있지 않습니까? 해당 네. 여성이라고 하는 저분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분은 이제 범인 도피 혐의로 이제 조사를 받게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미 경찰에서도 그런 혐의로 수사를 했다고 시작을 했다고 언론 보도가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범인 도피 과정에서 현금을 건네주고 뭐 그런 걸 목격했던 택시 기사의 어떤 진술, 그다음에 CCTV 증거가 있다라면 비교적 쉽게 혐의가 입증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뭐 도주 사흘 만에 검거됐지만요. 교정 당국의 뭐 지연 신고가 이 사건 키웠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너무 한 시간 늦게 일단은 맞습니다. 신고를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저도 이제 검사 시절에 그 검찰청에서 근무하다 보면 예. 이제 구속된 피의자가 도주할 때 상황에 대해서 1년에 한두 번 정도 이제 훈련을 했었는데 보통 이제 즉시 경찰관에 신고한다는 건 매뉴얼화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교정 당국에서도 분명히 그런 매뉴얼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잘 준수됐는지 그런 걸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이거 사건 네. 마무리했으니까 한번 조사가 필요할 것 네. 같고요. 그리고 이제 김길수가 좀 바로 수감되긴 했지 않습니까? 바로 이제 들어갔는데 아직 배에는요 이 삼킨 플라스틱 숟가락 그 손잡이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병원 가서 치료 받는 건지 다시 빼는 작업을 거치게 되는 건지 네. 변호사님 어떻게 이거 제 앞으로 경험상 됩니까? 어쨌든 그 수용자의 그런 그런 질병 이런 거는 치료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도주죄에 대한 처벌과 별개로 병원 치료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 진짜 병원 다시 가게 되면은 이거 정말 네. 철저하게 다시는 못 도망가게 해야겠네요. 맞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마지막으로 이제 배상훈 교수님, 이 동원된 인력이 3,700명에 달하더라고요. 이번 이 김길수 잡으려고 이 무려 사흘이 걸린 것을 두고도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니냐 이 얘기 계속 나와요. 예.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의 훈련을 하면은 네. 초기 상황에서 빠르게 신고가 됐으면은 실제로 택시 안에서 잡혔겠죠. 그러니까 이동하는 과정이 잡혔겠죠. 근데 시간이 지체되는 과정에서 그 뒤에 이미 경계를 넘어선 상태에서 오히려 안양 쪽에 있는 교도관에 비상 소집을 해버렸어요. 이미 시간이 늦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1,000명을 동원했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외뇨는 있는데 지키지 않는다. 그러니까 저는 법상에도 작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형 집행에 대한 수용이 처우에 대한 법률에 72시간은 교도관이 수사를 주관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때 그 주관할 수 있는 능력이나 어떤 시스템이 있느냐? 그러니까 소집만 해놓고 수사가 제대로 안 된다고 하면 이거는 좀 시간을 법을 좀 바꿔서 줄이거나 아니면은 주도권을 경찰로 넘기거나 아니면 아예 검찰 쪽으로 아니 넘기거나 이런 좀 정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너무 우왕좌왕했어요. 그리고 기동대 투입도 늦어갖고 엉뚱한 데 가서 포위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 나타난 건 의정부예요. 네. 그렇죠. 경계를 2번 넘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사실 굉장히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차제에 법무부에서는 이걸 좀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검거 시스템 이번 기회에 한번 되돌아봐야겠습니다.